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노트북이에요. 이것은 M4 Max 맥북 프로 16인치입니다. 방금 이것으로 크리에이터를 위한 모든 벤치마크를 실행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윈도우즈 노트북을 너무 많이 망쳐서 실제로 데스크톱으로 가서 최고의 데스크톱 CPU와 설정 중 하나를 비교해야 했는데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윈도우즈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창의적인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이 부분은 애플 실리콘을 위해 설계된 콩북의 썬더볼트 4 도크인 이번키 퓨전 도크 맥스 1 후원을 받았습니다. 연결성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최대 60Hz까지 4개의 6K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듀얼 썬더볼트 4 지원 덕분에 더 이상 포트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애플 실리콘에 적합한 최고의 도크를 찾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도크를 확인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활용하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모델은 48GB 램과 1TB SSD만 있는 기본 모델입니다. 하지만 M4 Max는 40코드 GPU 면에서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128GB 램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것의 최대화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일부 어도비 애플리케이션은 많은 램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이 노트북을 처음 사용했을 때의 경험은 매우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느껴지는 방식, 보이는 방식, 애플이 화려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윈도우즈 노트북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0Hz 화면은 프리미엄처럼 느껴집니다. 노트북 전체가 제가 사용해온 다른 맥북 에어에 비해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감동받았어요. 이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비교할 만큼 강력한 노트북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 리젠 97950X, 리젠 99900X CPU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모두 데스크톱 CPU이고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M4 Max는 최대 활용도에서 약 55W 패키지 전력 소모를 소모합니다. 배터리로 작동하죠. 알겠죠? 그리고 플러그를 꽂았든 뽑았든 동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노트북의 저전력 자동 모드와 고전력 모드를 설명하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좀 새로운 기능이에요. 그리고 전력은 정확히 어떻게 활용되나요? 그리고 세 가지 전력 모드 간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 보고 싶으시다면 곧 나올 겁니다. 7950X는 230W를 끌어옵니다. 9900X는 162W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285K는 시네벤치 R23을 실행하는 동안 253W를 끌어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우리의 M4 Max는 여기 경쟁사 중 일부에 비해 적어도 3배, 아니 5배 더 전력 효율적입니다. 알겠어요? 285K는 여기 있는 이 녀석보다 거의 5배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모든 리젠과 인텔 CPU는 RTX 4019와 64GB 램으로 테스트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우리의 M4 Max가 벤치마크이고 PC CPU가 실제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4, 285K는 싱글코어 점수에서 약 18% 느리지만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약 20% 빠릅니다. 7950X의 경우 싱글코어 점수에서 약 33% 느리지만 멀티코어 점수의 1% 이내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M4 Max는 7950X 리젠 CPU의 CPU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코어 데스크톱 CPU로 정말 터무니없고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9900X와 비교해보면 싱글코어 점수에서 25% 느리고 멀티코어 점수에서 약 14% 느립니다. 이 맥북은 AMD 리젠이 새로운 12코어 CPU인 9900X를 압도합니다. 제게는 정신 나갈 소리입니다. 기크벤치 이걸 보면 285K가 싱글코어 점수에서 약 18%, 멀티코어 점수에서 약 12%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550X는 단일 코어 점수에서 약 25% 느리고 멀티코어 점수에서도 약 25% 느립니다. 9900X 싱글 코어 점수에서 16.4%, 멀티코어 점수에서 22% 느림. 기크벤치
이 맥은 CPU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또 다른 것은 2급포 성능입니다. 분명히 RTX 1490과 비교할 이유는 없지만 285K는 통합 그래픽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M4 Max 그래픽은 벌칸, 메탈 및 오펜클 점수에서 여전히 약 5배, 거의 10배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칸과 메탈은 실제로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M4 Max GPU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포토샵과 같은 실제 크리에이티브 벤치마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285K가 M4 Max보다 32%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950X는 M4 Max보다 약 24.4% 더 느리고 9900X는 M4 Max보다 약 18.5% 더 느립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M4 Max는 제가 테스트해본 사진 편집용 카메라 중 가장 빠른 제품입니다. 말도 안 돼요.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가서 285K를 보면 RTX 1490으로 테스트했다는 걸 명심하세요. 285K는 표준 및 확장 전체 점수에서 약 26에서 32% 더 빠릅니다. 롱GOP는 약 25% 더 빠릅니다. H264 또는 5개 코덱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M4 Max 미디어 엔진이 인텔의 빠른 동기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텔 이더 나은 듯합니다. 285K에서는 8.6% 더 느렸습니다. 이게 프로레스 코덱인데 애플 코덱이기 때문에 M4 Max에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그들만의 미디어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정말 날아다니고 그 분야에서 역대 최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텔은 그것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원시 코덱은 M4 Max에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85K는 거의 2배 더 좋은데 저에게는 흥미로운 점인데 원시 코덱은 CPU를 사용하지만 예를 들어 특정 레드러를 재생할 때 가끔 GPU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TX 1490은 정말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데스크톱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할 때에도 여전히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PU 효과 측면에서 RTX 1490이 장착된 285K는 약 71% 더 빠릅니다. 롱GOP 표준 점수는 약 13.7% 더 빠릅니다. 인터프레임 표준은 32% 더 느린데 다시 말하지만 프로레스와 GPU 효과, 원시 표준 점수가 285K에서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인텔 2급보다 설정된 전용 데스크톱, 즉 워크스테이션과 인텔 킥싱크 및 고급 GPU가 있는 경우 실제로 M4 Max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장치는 휴대가 간편하고 배터리로만 작동합니다. 7950X는 표준 전체 점수에서는 7.3%만 더 빠르고 확장 전체 점수에서는 약 15% 더 빠릅니다. 보시다시피 7950X는 M4 Max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9900X는 표준 전반에서 약 6.7% 더 빠르고 확장 전반에서 약 15.2% 더 빠릅니다. 애플 실리콘에 매우 잘 최적화된 데이브 인사이 리졸브로 넘어가겠습니다. 285K를 살펴보면 데이브 인사이 리졸브 무료 버전인 기본 버전이 M4 Max보다 약 5.8% 느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표준 점수는 기본적으로 M4 Max와 동일하는데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확장된 전체 점수는 약 25% 더 빠른데 이는 확장된 코덱과 고해상도 및 로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당연히 RTX 4090에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번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M4 Max에서 긴 GOP 점수가 더 좋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285K에서 데이브 인사이 리졸브에서 2급부가 완전히 활용되지 않는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표준 점수가 M4 Max보다 285K에서 더 느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I와 GPU 효과에 관해서는 RTX 4090이 M4 Max를 압도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7950X는 전반적인 기본 점수에서 11.4% 더 느리고 표준 전반 점수에서 약 1% 더 느리고 확장 전반 점수에서 약 22.3% 더 빠릅니다. 9900X는 전반적인 기본 점수에서 약 18% 더 느립니다. 표준 전반 점수는 약 5.8% 더 느립니다. 이것이 지금 2세 CPU에 비해 가장 큰 이득입니다. 그리고 확장된 전체 점수는 약 18% 더 빠릅니다. 프리미어 프로보다 데이브 인사이 리졸브에서 이 CPU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잘 유지됩니다. 3D CPU 및 GPU 렌더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CPU에서의 블렌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85K는 몬스터, 점크샵, 클래스룸 장면에서 약 16%에서 33%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인텔은 블렌더에서 매우 뛰어나며 특히 새로운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 CPU에서 뛰어납니다. 그들은 블렌더에서 정말 뛰어납니다. 16개 코어를 탑재한 7950X는 동일한 장면에서 약 13에서 32% 더 빠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9900X가 몬스터와 점크샷 장면에서는 약 2에서 4% 더 느리고 교실 장면에서는 약 12%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CPU 렌더링 성능은 노트북에서 램4 맥스로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른 CPU는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GPU 렌더링과 GPU가 얼마나 좋은가? 저는 P16에서 어수스 프로를 선택했는데 이 노트북은 RTX 전용 GPU를 탑재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노트북 중 하나이며 RTX 4070 모바일 G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16 몬스터, 점크샵, 클래스룸 장면에서 약 28%에서 37%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램4 맥스는 RTX 4070 모바일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데스크톱 GPU 렌더링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AMD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GPU인 79XDX는 동일한 장면에서 M4 맥스보다 약 20에서 29% 느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시나요? RTX 3080 데스크톱 CPU를 살펴보면 몬스터 장면에서는 약 2% 느리고 점크샵 장면에서는 약 12.2% 빠르고 클래스룸 장면에서는 약 4% 느립니다. 기본적으로 M4 맥스보다 약 10배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RTX 3080 데스크톱 버전입니다. GPU의 전력 소모량을 보면 30에서 35W 정도인데 제가 볼 수 있는 전력 소모량입니다. RTX 3080은 300W 정도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슈프림 X 버전인데 320W 이상을 소모합니다. 터무니없죠. RTX 4070은 이런 장면에서 약 10에서 22% 더 빠릅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RTX 4070 소명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레드시프트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79XDX가 M4 맥스보다 약 8%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습니다. RTX 3090은 18% 더 빠르고 RTX 4070은 약 6% 더 빠릅니다. 레드시프트에서 볼 수 있듯이 RTX 데스크톱 크기의 GPU의 6에서 7% 범위 내에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통합 메모리 덕분에 우리 제품은 램이 훨씬 더 많습니다. RTX 4070에서 제공되는 8GB보다 더 많은 VRA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4 맥스는 절대적인 야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노트북으로는 터무니없는 성능입니다. 그리고 이동주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이 128GB 버전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가격대를 살펴보자. 여기 있는 이 노트북은 대략 $4000 정도 한다. 그리고 그 $4000면 이 CPU 시스템 중 하나를 쉽게 만들 수 있다. RTX 4090, 램 64GB를 탑재한 285K.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더 많은 돈을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가성비를 알고 싶다면 PC를 만들고 아래 비디오 설명에 있는 조립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그 아래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휴대성이 필요 없다면 PC가 워크스테이션 사용 측면에서 여전히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전력 소비량입니다. PC와 비교했을 때 이것을 사용할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전기 가격에 따라 이것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제로 측정하고 이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유 및 최대 전력 소모량과 두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M4 맥스가 탑재된 맥 스튜디오가 $2000 정도에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미친 터무니없는 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코어 GPU로 이곳의 2배 성능을 가진 M4 울트라는 실제로 PC 쪽에서 일부 절대적인 워크스테이션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은 이 기기에 휴대용 측면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레드리퍼처럼 데스크탑으로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동 중에는
맥북 에어가 충분할 때 노트북만 필요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동 중에도 이 정도의 전력이 필요할까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